핀란드 초등학교의 한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무척 당황한 얼굴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늘 핫도그나 치즈버거 등을 먹곤 했던 아이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식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낯선 한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고기에 야채가 너무 많아요. 이건 엄청 매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음식을 마주한 아이들의 호불호가 격렬하게 갈리는 상황.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조리사는 무척 당황해합니다. 그녀는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핀란드에 사는 레나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였던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얌전하고 조용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 저한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락을 챙겨달라는 거였어요. 학교에 같이 다니는 한국인 친구 승호의 멋진 도시락을 보고서 자기도 저렇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오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전 너무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의 도시락은 한눈에 보기에도 푸짐하고 깔끔했습니다. 심지어 내용물도 매일 바뀌더군요. 볶음밥에 야채와 주먹밥 그리고 계란 요리 아들이 김밥이라고 알려준 한식 요리와 과일, 매번 다른 메뉴를 싸주는 것도 이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로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아이가 하교할 때쯤 퇴근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아침 점심을 모두 학교에서 먹고 와요. 아이는 급식실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종종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처럼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왜 급식이 맛없다는 걸 모르겠어요. 핀란드 급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질이 낮았고 저희 때도 학교 급식이 맛없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곤 했죠. 예전보다는 학교 급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소시지를 질리도록 먹은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음식은 쳐다도 안 볼 정도죠. 그래서 아이가 투정 부릴 땐 샌드위치라든지 크로와상에 누텔라를 발라줘서 든든하게 점심을 챙기고 부족한 야채는 스틱 채소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을 싸가는 게 보통이라 별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둘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아이가 다니면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학생들이 몹시 부러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싸준 간단한 음식은 아들의 한국인 친구 승호의 것에 비하면 맛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맞벌이 가정인 저희는 현실적으로 매번 도시락을 싸주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아들이 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시락을 싸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핀란드에 사는 한국 엄마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쉬워 보이는 영상과 다르게 막상 만들어 보려니 어렵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의 하굣길에 저처럼 아이를 데리러 온 그 한국인 승호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 혹시 도시락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에 인사 정도는 나누었지만 특별히 길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어머니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셔서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날 바로 한국 아이의 엄마 집에 가서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배운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매운 걸 우리 아들 요나스가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 엄마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나스가 우리 승호의 김치볶음밥을 엄청 탐낸다고 하던데요. 맨날 한 숟가락만 달라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승호의 도시락을 탐내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승호의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아이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승호의 어머니로부터 김밥, 김치볶음밥, 불고기 등의 요리들을 배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매울 거라 생각했던 김치는 기름에 볶고 다른 재료들과 섞으면 매운맛이 조금 중화되어 생각보다 맛있었고 다른 요리들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있고 자꾸 생각나서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한국 요리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소스들의 감칠맛이 강하다 보니 심심하지 않게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승호의 도시락을 뺏어 먹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그 대신 종종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해했고 저도 기쁜 마음에 점점 도시락을 만드는 날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시락을 썼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양을 많이 만들어 아침과 점심으로 나눠서 싸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편식이 심하던 우리 아이는 한식으로 야채에 익숙해지자 더 다양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훨씬 활동적으로 변했으며 집에서 숙제를 할 때도 훨씬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TV에서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강조해도 머리로만 맞다고 생각할 뿐 실생활에서는 잊고 살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확실히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는지가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걸 격하게 실감하게 됐죠. 그렇게 아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해진 어느 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정기식권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조리사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리해야 할 음식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주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벌써 학부모들은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떠들거나 학교에 항의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저번 달에 조리사 한 분이 관두게 되면서 남은 조리사 두 분이 학교 급식을 모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리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분위기도 평소보다 험악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조리사 두 명은 중재해 줄 만한 조리사가 없어지자 대판 싸움을 벌였고 결국 한 명이 사표를 던져 남은 요리사는 단 한 명인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공립학교로 인근 소도시의 학생들도 다니는 학교인데 당연히 한 명의 조리사가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다음날 긴급 학부모 총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안건 중 하나가 조리사가 부족하니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승호의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승호의 어머니의 멋진 도시락은 그 명성이 자자했고 저뿐만 아니라 승호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호의 어머니는 무척 당황하면서 한식은 잘할 줄 알지만 핀란드 음식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핀란드 음식은 다른 조리사나 학부모가 만들어도 되니 상관없다며 한식도 충분히 맛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첫 순서로 승호 어머니와 제가 조리사님을 도와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평소 나오던 소시지 같은 인스턴트 요리를 과감하게 빼고 그 자리에 승호 어머니의 불고기 요리와 김치볶음밥 요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승호의 도시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같은 학년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했지만 고학년 아이 중엔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불고기라는 요리는 왜 이렇게 야채가 많이 섞여 있냐? 치즈 김치볶음밥이라는 요리는 매워 보인다. 등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보고 승호 어머니는 조금 위축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니 아이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떠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판을 받은 아이들. 하지만 한식을 한 입 넣어보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그릇 더 달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남의 나라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제가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군요. 한식을 먹은 아이들은 그날 식판을 싹싹 비웠고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청소를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던 직원들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 정도로 적게 나온 적은 처음이라면서요. 좋은 반응을 얻은 한식은 다음 날에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승호 어머니는 그 뒤로도 비빔만두나 갈비찜 같은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급식 조리 당번이 다른 학부모들로 바뀌자 아이들은 한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할 정도였죠. 잡채 먹고 싶은데 이번 주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핫도그는 집에서 자주 먹어서 학교에서는 안 먹고 싶은데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급하게 구인하던 조리사를 구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급식실 자원봉사도 막을 내렸는데요. 직원은 앞으로 더 충원할 예정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새로 구하는 구인 공고에는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필수적으로 한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인 조리사는 더 우대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승호 어머니의 한식이 너무 맛있었는지 학부모들도 학교 식단에 아예 한식을 추가해주면 안 되겠냐고 건의 사항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한 한식에 야채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 또한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핀란드 급식에서는 야채가 들어간 요리가 별로 없고 있어도 신선한 채소가 아닌 통조림 야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였지만 시킨 음식 안에 신선한 채소를 섞고 조리하니 아삭해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좋아했죠. 결국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식 조리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에 다시 한식 냄새가 진동하면 아이들의 얼굴에도 또다시 웃음꽃이 피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연히 대타로 한국 급식실에서 한식을 선보였다가 학교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한국 어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